구독자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우주 내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삶이 내가 이 우주에 태어난 보람을 하는 것인지 관련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먼저 관련된 질문들을 해보겠는데요. 나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디로부터 오고 최종 어디로 가며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를 낳은 부모님은 어떠한 과정으로 나를 낳았으며 왜 나를 낳았으며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부모님은 나에게 건강하게 살기를, 고뇌, 고민, 고통, 걱정,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기를, 출세하여서 높은 직위에 오르기를, 그리고 오래 살기를, 그러면서도 나쁜 짓 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며 잘 조화되며 살기를, 좋은 사람이 되기를,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가문을 빛내기를, 족보에 크게 이름을 남기기를, 역사에 길이 남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기를, 내가 진정으로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이 가장 보람있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뿌듯했으며 언제가 가장 부끄러웠고 가장 반성, 후회스러웠고 어떠한 것으로 나를 가장 호되게 책망했고 어느 때 가장 크게 새로운 각오를 했을까? 나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이 스스로 갖는 질문들이 되겠죠. 나는 나를 부모님이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기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회에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죽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찬양, 추앙받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가능하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나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어느 분야, 어느 범위에서 찾으며 어느 범위에서 나의 훌륭한 존재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 들판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그리고 산에서 지저귀는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저처럼 기기묘묘한 자연과 생명들의 삶의 신비를 보며 그리고 저 넓은 지구, 저 큰 우주, 밤에는 저처럼 엄청나게 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며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밝고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혹시 가능하다면 하나의 별이라도 되어 영원히 빛나고 싶지 않은가요? 우주에서 나의 육체는 너무도 미미합니다. 나의 육체적 크기는 1mm, 우주 크기 10의 27승미터, 광년으로 하면 400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가장 작은 크기로는 플랑크 크기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 0.000 해서 소수점으로 35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제일 작은 물질의 크기, 그러한 플랑크 크기와 우주 크기 사이에서 중상위 수준에 해당하고요. 원자나 박테리아나 플랑크톤이나 이끼 크기에 비해서 크기는 하지만 우주 크기에 비교할 때는 이 넓은 방에서 저 모퉁이 있는 먼지, 저 해운대 해수욕장에 그 많은 모래알 중에서 하나의 모래알 수준에 되는 크기에 해당되고요. 수명으로 보면 100년 정도, 우주 나이가 10의 10승 년 137억 년 정도 된다고 하죠. 이거는 물론 빅뱅 이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물질의 가장 작은 플랑크 크기, 그 플랑크 크기가 변하는 플랑크 타임으로 보면 10의 마이너스 43승초에 비해서 그래도 상하이 수준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체온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체온으로 보면 36.5도에서 37.5도 사이, 촛불의 중심 온도는 한 800도 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용암이 녹는 온도는 1000도, 도자기의 소성 온도, 완전히 굳는 온도죠. 1200도, 철이 녹는 용의 온도 1500도, 태양의 표면 온도 6000도, 태양의 중심 그 온도는 1500만 도, 그리고 퀘이사가 폭발하는 온도는 10조 온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인간의 몸이 유지해줘야 될 그런 온도는 아주 범위도 좁고 낮죠. 이에 육체가 가지는 순수 감각 기능에서 보면 빛이 없는 어두운 곳과 무엇으로 가려져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수 킬로미터, 그리고 주파수 대역으로 보면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400에서 800 테라헬스, 파장으로 보면 390에서 750 나노미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는 밀리미터 수준까지 빛이 와야 보기 때문에 빛속도 제한을 받는데, 빛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라고 하죠. 굉장히 큰 속도입니다만은 그래도 멀리 있는 별에 비하면 아주 느린 속도가 되고요. 두뇌의 기억 용량에 대해서는 요사이 반도체 기술이 발달해서 하나의 IC가
무척 많은 용량의 메모리를 갖습니다만은 그 수개 몇 개 정도의 IC7에 해당되는 그런 2500 테라바이트 정도의 두뇌 기억 용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뇌가 처리할 속도를 보면은 1초에 10비트 정도. 매우 느리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속도 100만 분의 1 정도. 그 수준에 불구하고요.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가청 주파수 범위는 공기가 있는 곳에서 가능한데요. 2만 헬스까지. 그 다음에 초당 340m 속도, 소리 전달 속도는 그 정도 된다 하죠. 음속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는 그런 거리들은 직접 접촉을 해야 하거나 겨우 수백 미터 수준에 있어야 하는 그 정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육체의 활동, 육체의 기능, 오감 기능 이런 것들은 매우 미미한데요. 이러한 기능들이 부족하면 두뇌 기술,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보충되는데 눈에 부족하면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보충하고 있죠. 그리고 귀에 부족하면 보청기, 코에 부족하면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자코라고 하는 공항에서 마약 검사하고 하는 전자코라고 합니다만은 그 다음 두뇌의 기억 용량과 처리 속도가 부족한 것은 기록을 해두거나 컴퓨터로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육체상 부족한 기능과 활동 수준의 부족함은 그 기계와 교통 통신의 기술로 보완이 되고 있죠. 이와 같은 두뇌의 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고 도구들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물질과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술을 개발하여서 편리한 기구들을 만들어 쓰고 그러면서 육체적인 한계성을 극복해 나가고 있지요. 이에 더해서 언어와 사회적인 협동과 기록과 대물림으로 해서 그 부족한 개인적인 문제들을 사회 공동적으로 풀어가면서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환경까지 바꾸고 하면서 인류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뇌의 활용과 공동협동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2차적이고 조건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계속 변하고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물리적 삶 그리고 조금도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적응해야 되고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러면서도 수용할 수 있는 만족도에서는 매우 제한이 되는 그래서 무척 제한된 그런 물질적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물리세계의 생명과 자연과 우주가 무척 크고 미묘하고 아름답고 신비스럽지만 인간은 육체적으로 매우 미미한 존재이고 물질 위주의 삶은 매우 하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인간은 영장류로서 결코 이러한 육체와 물질 위주 삶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뇌는 언제나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현실과 자연 그 이상의 세계를 그리고 꿈꾸며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심지어는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는 세계까지도 공상하고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서 즐깁니다. 진리와 이치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은 물질과 생명과 신의 세계를 하나로 이으면서 물리세계와 현실 위주 삶의 한계를 알게 하고 이웃, 인간, 생명, 자연, 우주 모든 것에 조화된 것이 순리에 맞다는 것, 또한 그 순리에 맞게 삶으로써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현실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고 갈등과 전쟁과 고뇌, 고통, 죄가 없이 평화스러운 마음과 정신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만유를 이해함으로써 작동하는 그러한 마음, 일체감 속의 그 마음은 동정과 상대에 대한 이해와 양보와 평등 정의와 사랑과 존경과 헌신의 그런 아름다움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물리 변화의 원리와 진리와 이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정신적인 활동은 좋은 혼을 만들면서 육체적 삶의 한계를 벗어나 보다 넓고 오래 지속되는 삶, 영혼 불면의 삶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훌륭한 혼을 길러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높은 혼지수를 갖추는 것이 진정으로 참한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 인간, 생명, 자연, 우주와의 조화를 거쳐서 신성의 조화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상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훌륭한 영혼으로 남으면서 내가 태어난 보람, 부모가 나에게 바랐던 것,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것, 내가 되고자 했던 존재, 그런 존재가 되면서 이 우주에 머물렀던 의미가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어느 범위에서 찾고 계시나요? 혼자의 물리적 행복에서 찾고 계시나요? 가정 내에서 찾고 계시나요? 마을, 면, 군, 시, 그 지역 내에서 찾고 계시나요? 민족이나 국가 내에서 찾고 계시나요? 인류 전체에서 찾고 계시나요? 생명 또는 자연에서 찾고 계시나요? 우주에서 찾고 계시나요? 물론 작은 범위에서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큰 범위만을 찾는 것은 공허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배타적이면서 좁은 범위만으로 경계지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은 외부와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진정으로 자기의 목표를 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긴급히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죠.
일부와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한정된 범위에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는다면, 그래서 일부와도 잘 조화되어질 수 있다면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결코 육체가 전체가 아닙니다. 나는 육체 위주로 살다가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편히 잠자는 그런 육체적 즐거움만을 찾다가 물질 위주로 살다가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편리함만을 즐기다가 마음 편히 물리 세계에서만 머물다가 그러다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그저 자연에 맡기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다가 생명으로서 저 들판에 있는 꽃이나 새처럼 또는 동물처럼 육체적으로 죽으면 자취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2차적인 존재로서 우주에 잠시 머물다가 물질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영장류의 인간인 나는 1차적 존재인 신의 속성을 가진, 그래서 1차적인 존재의 방향으로, 신의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 가야 하는 육체적 삶의 1년 동안 근원의 존재인 신의 특성을 더욱 크게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온참은 물질과 생명과 신을 잇는 유니소피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은 육체를 수단으로 하여 깨닫는 과정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일생을 2차적인 물리적 존재의 육체를 극복하고 훌륭한 혼을 개발하면서 전 우주적인 참된 자기를 만들면서, 그래서 이치와 진리를 내용으로 하는 신이 불멸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듯이, 그리고 과거의 현인과 성인들이 각자 깨달은 진리와 이치만큼 혼으로 높고 오래 살아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진리와 이치를 깨달아 높고 오래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그래서 신성과 조화되면서 만유 원천인 신에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하자고 저는 계속해서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장류인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으로서, 그리고 이 우주에 존재했었다는 의미로서 육체 위주의 삶을 극복하고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훌륭한 혼을 길러서 정신적인 활동 위주로 살아가고, 육체가 없어진 후에도 영혼으로 남아서 높고 오래 살아있게 되는 그러한 자기를 만들어 가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